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천일은행 광통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각 쪽에서 남대문로를 따라서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가는 길의 왼편에 바로 이 대한천일은행의 본점 건물이었었던 광통간이 현재 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이 대한천일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1899년 서울과 개성의 유력한 상인들과 관료들이 고종 황제의 황실 자금을 지원받아서 말 그대로 대한제국의 하늘 아래 제일 첫째가 하는 은행이라고 하는 의미로 대한천일은행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었고,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역할을 담당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던 이 본점 건물의 이름이 광통교에서 이름을 따서 광통단으로 불리어져서 1909년 이래로 120년 이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양 제일의 달이라고 불렸었던 이 광통교는 오늘날의 청계천 위에 놓여져 있는 다리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광통교가 끼고 있는 지역이 한양의 가장 중심을 이루었었던 시전, 유기전 상인들이 포진해 있는 상업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에 있는 광통교이다 보니까 그 광통교 가까이에 그 이름을 따서 광통관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러한 우리의 민족 자본에 맞서 가지고 일본이 대대적으로 금융의 중심지로 키워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을지로인 소위 황금정통이라고 하는 고간의 맛지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이 고간의 맛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계 은행들이 대대적으로 포진을 하게 되어 경제와 상업의 가장 중심지가 되게 되는 메이지초 또 혼맛지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인 거류 지역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됨으로써 결국 이 민족 자본이 크게 위기에 빠지게 되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을지로에 해당되는 당시의 황금정통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일본 생명건물이 있었고 경성전기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것의 양대 식민 지배의 경제기구로서 들을 수 있었던 동양척식회사의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대한천일은행 광통간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를 사이에 두고 이 현재의 이 광통관이 우리나라의 민족은행을 대표해서 대한천일은행의 본점으로서의 역할을 쭉 유지해 왔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을 이은 우리은행의 종로 지점으로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전통을 계승한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 마련되어 있는 은행사 박물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회원역, 4호선 회원역과 명동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남산 3호터널을 끼고 있는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은행 건물의 본점 모습이 되겠고요. 이 바로 본점 건물 안에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대한천일은행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대한천일은행 좌목이라고 해서 당시 주주 명단의 공문서를 보게 되면 영친왕이 대주주로서 있고, 그 다음에 민병석, 당시 탁지부 대신이었던 민병석이 이 주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 은행이 대한제국의 자금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대 대한천일은행 소위 은행장으로서 탁지부 대신이었던 민병석의 뒤를 이어서 2대가 영친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회계장부들을 보더라도 전통적인 우리의 대표적인 복식 부기 체계였었던 송도차계치부법에 의해서 이렇게 회계장부가 마련됐다고 하는 면을 보더라도 우리의 민족 자본에 의해서 세워졌던 은행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후대에 와서 이 우리은행 지점이 이 회원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만, 이 회원동 일대라고 하는 것이 일제 강점기에는 대표적인 일본들의 거류 지역이 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혼맛지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이 상업과 경제, 금융의 가장 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민지 통치 기구의 중심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었었다는 것이고, 그런 곳에 우리은행의 본점이 오늘날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10년대 초반에 경성시가를 담고 있는 사진 속에 이 앞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남산 쪽에서 바라본 오늘날의 회원동의 모습이 되겠고요. 바로 이 건물이 현재 한국은행 본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이 지역이 일본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집중해서 몰려 살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 회원동 혹은 회동이라고 불렸던 지역은 뿐만 아니라 외래 문화가 전파되었던 지역으로서 남대문 쪽에서 지금의 한국은행 본점 방향으로 난 이 길에 상동교회라든지 명동 성당이 있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 지역이 외래 문화가 유입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96년에 일본 영사관이었었던 이 건물이 나중에는 경성부청으로 전환이 되었다가 오늘날의 신세계백화점으로 변모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성부청으로 바뀌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경성부청은 오늘날의 서울시청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앞에 우편구 건물과 함께 미쓰고시 백화점으로 일제강점기의 일본 백화점의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의 신세계 백화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편으로 경성부청 건물이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쪽 지역에 우리은행 본점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미쓰고시 백화점과 조선저축은행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건너편에 혼맛지의 거점 명동 입구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고개와 구리개를 잇는, 당시로서는 혼맛지와 고간의 맛지를 잇는 대로가 이 한국은행 본점 앞에 대로로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서울의 경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여전히 그 당시의 건물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당시에 이 명동 일대의 어떤 경제적인 중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에 일찍이 어진이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라고 해서 회원동이라고 불렸고, 그것을 오랜 세월 지키고 있는 이 은행나무와 함께 이 우리은행 본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그리고 광통교 앞에 이 우리은행 종로 금융센터로서의 기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광통관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그 안에 설립자 고종 황제가 모셔져 있고, 또 대한제국의 상징인 이 오얏꽃 이화 문장이 바닥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나름 이 우리은행 종로 금융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이 광통관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그 장소적 의미 또한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천일은행의 본점 자리였었던 광통관에 대해서 꼽아서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